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자, 오늘 2020년, 예, 오늘 1월 8일, 예, 마감 시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앞에 제가 한 10분 정도 10분? 녹화한 게 있는데, 아이고, 날라가 버렸어요. 이제 버튼 안 눌러가지고, 이런. 아무튼, 다시 해야 됩니다. 뭐 할 수 없죠. 자, 아무튼 오늘 장이 미쳤죠? 예, 크레이지한 장이었고,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의 날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인내심을 발휘한 분들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함부로 어디가 고점이다 논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시장이 너무나 뜨거웠고, 다만 코스닥은 좀 부진했어요. 근데 코스닥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때가 되면 한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시간 갖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 왜냐면 바이오주들이 잘 안 가요. 댓글 보니까 뭐 셀레믹스나 클리노믹스도 이게 액체 생검제가 설명드렸죠. 바이오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바이오주들이 약하니까. 오스코텍 뭐 충격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빠지는 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빠지면 좋아하셔야죠. 아니 싸게 주는데 왜? 그러니까 주식을 제외하고 다른 이런 뭐 물건들은 싸게 팔면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살려고. 근데 왜 주식은 빠지면 안 살려고 하죠? 무서워하고 막 팔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 네, 그랬고 오늘 아무튼 자동차 그래서 급등했고, 전기전자 쪽에서는 역시 삼성전자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급등했고, 전기, 저희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번에 좀 이벤트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생애 최초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개설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주식 상품권이라는 이제 주식을 매매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상품권을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 보시는 분들께서 좀 그 계좌 개설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계좌 개설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플레이스토어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베스트 모바일을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열어서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선택하기를 선택하신 후에 계좌 개설 진행 단계가 총 6단계인데 그 단계별로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는 이제 그 칸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그 한글로 메이크잇, 그 내자를 꼭 반드시 한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되고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계좌 개설 많이 하셔서 주식 상품권 15,000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여러분, 그러니까 전 지금 오늘 그 애플카 뉴스를 딱 본 순간, 물론 모비스가 날아갈 거라고 생각도 했지만 삼성전기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MC넥스하고 삼성전기, MC넥스, 제가 예전에 스마트폰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죠. 근데 이제 전기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절대 안 파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끝까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지 상상이 안 가요. 왜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현대차하고 애플하고 손을 잡아요. 그럼 삼성전자 가만히 있을까요? 전자가? 이 전장 부품, 자동차에 들어간 전기 부품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커지려고 하는데, 전자가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가만히 앉아서 그래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난 관심 없다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삼성전자의 하만이라는 전장 부품 회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MLCC나 자동차용 카메라를 만드는 전기가 있어요. 얘네가 엄청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기가 당연히 모든 부품을 만드니까. 자동차 MLCC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제 자동차가 전자기기가 되면. 함부로 매도하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 어쨌든 예전에 우여곡절 끝에, 제 방송 그때 처음 들으신 분들이 여기서 많이들 뭐 매수했다고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2달간 안 갔는데, 잘 사셨던 분들 뭐 여기서 사건 어쩌든 간에 그냥 목표가 설정하지 말고
계속 가져가 보세요. 예, 뭔가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되는 것 같아서 장기 투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 상상하면 재밌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전문가분,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또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예측하지 마라. 어떤 분은 예측해라. 이런 분도 있는데 저는 둘 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측파입니다. 주식은 예측을 해야 돼요. 단 예측이 엇나갔을 때 반드시 대응. 방관한다기보다. 예. 요게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뭐 애플이나 갤럭시 S21이 지금 가격이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나오는데 1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살 때 어느 브랜드를 살까? 어느 제품 살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 원 될 것 같아. 150 될 것 같아. 예측하고 사세요? 거의 없으죠. 필요에 의해서 산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예측을 하셔야 돼요.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시장이 앞으로 빠질 것 같다. 폭락장이 올 것 같다. 그러면 현금 비중 늘려야 되겠죠. 그게 다 예측을 기반으로 한 거 아닌가요? 예. 이미 다 폭락한 상태에서 팔아서 뭐 하겠어요. 어느 정도 예측은 해야 돼요. 예. 뭐 4천 갈 것 같다, 5천 갈 것 같다. 예정을 하고 그게 뭔가 이제 내 생각과 반대로 가거나 뭔가 그런 사이클이 안 나올 것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을 때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측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이 주식이라는 건. 투자를 하시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예측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자꾸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기도 지금 제가 약간의 상상력이거든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애플카를 딱 본 순간 현대차랑 손잡는 걸 본 순간 그럼 삼성은 어떡할 건데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이 커지는 시장을 놓칠까? 자동차가 전장화될 때 파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스마트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삼성그룹이 가만히 있을까? 이런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상상 잘 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하반기에 마스크 벗을 텐데 마스크 벗고 나면 사람들이 뭐 할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여행 가고 그죠? 또 저랑 여러분이 또 세미나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투자랑 연결짓는 거죠. 끊임없는 상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빠지잖아요. 저는 물타기 적극 찬성이에요. 물타기파. 근데 어떤 분들은 물타기 하면 망한다. 당연히 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 안 좋은 기업을 물타기 하면 망하는 거죠. 근데 좋은 기업이 물타기를 한다는 건 합리적 가격에 사는 거거든요. 좋은 기업을 합리적 가격. 물타기 아닌가요? 분할 매수. 예. 뭐 예를 들면 오늘 음식료에서 대상이 많이 갔는데 대상도 진짜 너무 안 갔었죠. 예. 만약 여기서 샀다고 생각해 보시면 물려요. 물타기. 여기서도 물타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급락할 때. 이게 잘못된 건 거예요. 이 회사가 너무나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은 물타기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물타기를 다 안 좋게 생각하시니까. 근데 저는 종목에 따라 달라요. 다른데 기본적으로 내가 사고 싶은 종목 물타기 하는 건 정말 좋은 전략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어쨌든 그랬고, 예, 뭐 전기전자 강했고, 서비스 카카오도 급등했고, 음식료 아시죠? 오늘 풀무원이 가격 올렸습니다. 두부 가격을 14%나.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튀면 옛날에 2015년도에 오뚜기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인상한다는 건 아니고 사료회사들은 바로 반응을 해요. 사료회사들은 이제 가격 인상이 바로 가능하고 음식료는 2, 3개월 후에 하는데 일단 풀무원이 먼저 때려버렸죠. 예, 가격 올린다고. 한번 가격 올리면 잘 안 내려갑니다. 나중에 농산물 가격 떨어져도. 그래서 오늘 그쪽과 관련된 제일제당, 대상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료가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가. 예. 한마디로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걔네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뉴스나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보고서 막 나와요. 그거 보고 그러네. 그럼 음식료주를 볼까? 호재라는데 봤는데 주가가 안 가 있어요. 그럼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통신주 좀 빠졌고 그다음에 자동차, 인터넷 대표, 자율주행차, 2차 전지, 뭐 전기차, 수소차 다 날아갔습니다. 빠진 거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그다음에 어제 오스코텍의 임상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와서 급락했는데 그 여파로 오늘도 바이오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은 최근에는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왕따 아닌 왕따. 이쪽이 빠지다 보니까 결국 코스닥은 오르질 못하고 결국엔 좀 소폭 하락하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코스닥이 그냥 뭐 난리가 아니었다. 오늘은 일단 그런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증시 주변 자금 추이는 보시다시피 지금 엄청나요. 고위 이탁금 68조 아직 안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조 원 향해서 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많이 갔던 것 중에 삼성 SDS도 좀 많이 갔고 그냥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SK는 좀 빠졌지만 이것도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빠지니까 감사합니다 하세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빠지면 기회 아닐까요? 골고루 사서 가면 좋죠. 근데 너무 갑자기 날아가 버리면 못 사니까. 그래서 SK 같은 기업들도 또 한 번의 찬스가 혹시 다음 주에 오면 빠질 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그리고 뉴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어쨌든 지금 시장이 너무 양극화돼 있잖아요. 코스피 대형주 너무 강하고 코스닥이 약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코스닥 많다고. 좋은 기업이면 여러분들 오히려 더 담으세요. 코스닥에. 좋은 기업 지금 빠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닙니다. 항상 시장은 돌고 돌아요. 작년에 보세요. 보세요. 요새 현대차 SK 날아가는데 작년에 누가 거들떠나 봤습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LG화학 막 삼성 SDI 막 BBIG 날아다닐 때 그런 기업도 완전 왕따 당했고 최근에 CJ 막 날아가죠. CJ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도 없었어요. 삼성 SDS 관심도 근데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결국엔 한 방에 가죠. 한 방에. 그러니까 중소형주도 지금은 굉장히 조용하죠. 아무도 관심 없고. 근데 그럴 때 항상 자리 깔고 앉아 계시면 산타가 선물 들고 옵니다. 이제 구정인데 구정 앞두고 있는데 구정에 또 누가 선물 들고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은 참 이게 옛날 과거 데이터 가지고 비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강력한 랠리인데 이게 S&P 500하고 한국의 코스피 비교 분석한 거래요. 그래서 요 주황색 선이 코스피고 저 검은색 선이 S&P 500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우리 한국이 월등히 더 강했던 시절이죠.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네, 지금 이제 한국이 맹추격하고 있죠. 맹추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돌파를 할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골든 크로스라 그러죠. 이거를 이제 돌파하는 거를. 다음 골든 크로스가 2023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국이. 이게 예전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고 9년. 그다음 데드 크로스로 하죠. 우리나라가 S&P보다 못 났을 때. 여기가 9년. 또 골든 크로스일 때 올라가서 9년. 데드 크로스 9년. 공교롭게 되게 잘 맞죠. 9년 단위. 그러면 2025년도에 만약에 골든 크로스 나면 거기서 9년 동안 미국보다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잠깐만요. 23년부터 9년이면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가 더 유망하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보다 더 낫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걸로 따지면
서학개미 분들 좀 화나실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예. 아무튼 지난 9년 동안 9년의 사이클로 미국이 좋고 한국이 좋고 이랬는데 2023년에 이게 돌파되면 9년 동안은 또 한국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코스피 저점 1985년도에 S&P 이렇게 나타낸 거고, 코스피 저점이 1985년, 2003년, 2020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구간에서 저점이. 예. 18년 동안 사이클이 반복이 된대요. 18년. 이렇게. 18년이면 이게 18년이라고 하면 다음 고점은 2025년이래요. 4년 남았어요. 제가 2년 아니면 3년 강세장이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3년이라고 해봐야 2023년인데 여긴 2025년이래요. 물론 뭐 급등락 하겠죠. 진폭은 있겠죠. 그래서 아직 우리 한국 증시의 랠리가 끝나긴 멀었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예. 초입 국면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대차하고 애플카 그 개발 제한 보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몇 개 애널리스트 코멘트 말씀을 해드렸고, 일단 현대차가 너무나 잘하고 있죠. 모든 우주의 기운, 제조 분야에서 한국은 최강자고 그걸 인정해준 지금 계기가 되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로부터 러브콜 받고 있고 너무나 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국이 제조 국가로서 지난 1, 2년 동안은 트럼프의 목리 때문에 그 중국과의 싸움 때문에 제조업 기반의 한국 수출 기업들이 정말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미국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갖고 그냥 쳐다만 봐야 됐죠. 예. 근데 지금은 온 우주의 기운이 우리 한국의 제조업체로 집중되고 있어요.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아도 그 밑에 하드웨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제 하드웨어 시장이 열린 거예요. 거기에 한국 기업들이 다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날아가고 모비스가 가고 삼성전자가 하루에 막 7% 가고 전기가 가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그리고 KTNG가 좀 오늘 되게 안 가죠. 참 담배 회사들. 근데 아무튼 내년을 보자. 올해를 보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은 안 좋아요. 이거는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미 알려진 겁니다. 별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4분기 실적은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이게 왜냐면 환율 때문에 그래요.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KTNG. 환율 떨어지면서 그렇고 2021년 그러나 주인공은 여전히 해외다. 해외 담배가 많이 팔릴 것 같다. 특히 중동 쪽 그리고 일본에 전자담배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이 관련형 전자담배 세계 1위에요. 그리고 배당 뭐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하죠. 5.6%. 그러니까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 배당은 받을 거예요. 결국에. 예. 그때 이제 연말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배당 때문에.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107,000원. 그리고 미국에서 뭐 반덤핑 관세 부과될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관세 부과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익은 늘어날 거예요. 그동안 미리 충당금 쌓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주가에 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MC넥스가 날라갔습니다. 예. 자율주행 이게 사실 보고서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 회사로 보셔야 돼요. 카메라 회사는 맞는데 스마트폰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올해 이미 작년부터 자동차용 매출이요 1,500억 넘어섰대요. 올해는 더 많이 늘어. 이제 이쪽 시장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 언급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초기 국면인데 동사는 현대차 프리미엄 모델인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모든 전장용 카메라를 납품을 한대요. 어마어마하죠. 제네시스 오너분들 계시죠? 카메라 한번 봐보세요. 그거 다 MC넥스 거래요.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라이더용 광학시 라이더가 어쨌든 이게 자율주행이 필수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자율주행 업체들 주가는 폭등을 했는데 평균 86%나 상승했는데 사실 MC넥스는 못 올랐어요. 진짜 왕따 많이 당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사라 그랬죠. 오히려 안 가니까. 예. 그 덕에. 아무튼 동사는 PER 7배, 다른 경쟁 업체는 87배. 예. 그래서 너무 싸다. PER 11배는 받아야 된다. 11.9배. 목표 주가 62,5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뭐 6만 원 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싸죠, 여전히. 예. 오늘은 이제 그 애플카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한번 뻥 튀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데서 미리 좀 사놓으신 분들 조정 받을 때 그런 분들이 사실 먹는 날이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 기업이 날라갔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신한에서 나온 보고서 하나 보여드리면, 연초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됐고 당연히 개인이 이끌고 있고요. 예, 개인은 이제 그때 펀드 열풍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 하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투자 활성화 정책도 좀 기대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2004년에서 2007년도에 저도 이때 기억나요. 예, 그때 제가 이트레드에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인데, 그때 입사하고 나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1000 넘고 2000까지, 2007년도까지 2000을 가는 그런 엄청난 강세장이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대폭락장이 시작됐죠. 금융위기가 터졌고. 예. 어쨌든 그때랑 지금 좀 비슷하다는 거. 지금 거의 한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박스권 탈출한 거죠. 예. 엄청난 그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랑 좀 같은 점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때 이제 이익이 두 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2006년도 7년도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2018년도에 이익이 이때 이제 60조 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이익이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140조 원, 2017년도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이익이 여기에요. 예. 그리고 줄었다가 이제 그 올해부터 개선됐죠. 작년에 개선되고, 그다음 올해는 엄청난 증가. 내년이 최고. 예. 요 그림이 좀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랑 비슷한 거죠. 그 당시 2004년도, 3년도. 그리고 이익은 좀 플랫했다가, 예. 그 후로 증시가 엄청 가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 편에 예전에 보여드렸죠.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예. 산업 비중의 변화.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이 무려 47.4%.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때는 여기 기초산업, 예. 그러니까 화학, 정유, 철강, 조선, 건설, 기계 막 이런 애들이 비중이 높았던 때고, 이때는 29점, 이게 제일 많았잖아요. 지금은 이쪽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증시의 지금 PER은 13.7배입니다. 글로벌 대비해서 30%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열세 13.7배 받고 있는데 전 세계 평균보다는 30%가 싼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2004년, 2007년 사이에는 할인율이 없었대요. 그냥 거의 평균하고 비슷하게 근접을 했었대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아직 우리나라가 좀 더 그때보단 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죠. 그때는 펀드에 놓고 다 했어요. 펀드 열풍, 간접 투자. 그래서 예, 간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본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들한테 미리 맡긴 거죠. 기관 투자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예. 유튜브. 예. 뭐 저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걸 통한 정보 접근성 확대로 주식형 펀드로 판매를 오히려 해버리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는 정의식 펀드였어요. 매달 일정 금액. 그래서 주식형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예. 개인 비중도 그때 이제 94.5%, 그 주식형 펀드 중에.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쪽이 쪼그라들었죠. 이게 그 2007년도예요. 7년도. 이 주식형 펀드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국면일 때요. 펀드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주식형 펀드 자금 계속 빠져나가죠. 개인 투자가 직접 투자하니까 에휴 내가 나 혼자 하고 만다. 내가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나 혼자 해야지. 이제 이런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빨리 반응을 하는 거죠. 개인 투자들이 매매를 되게 스마트하면서도 빨리 해요. 옛날에 간접 투자를 하니까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투신들이 알아서 한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반응도 해요. 10월 달에 그 양도차익과세 대주주 10억에서 3억 얘기로 이제 가다 보니까 개인들이 투자 심리가 붕괴되니까 증시가 폭락. 11월 달에 미국 대선 끝나고 양도차익과세 10억 유지하니까 증시 폭등. 그죠? 기억나시죠? 예. 약간 지금 그런 식으로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시 펀드에 넣어놨으면 그런 일은 없죠. 근데 직접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어떤 개인들의 심리에 따라서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여전히 지금 많은 상태인데 전체 시총 대비 고객 예탁금은 1.6% 정도 된대요. 근데 지금은 3% 전후. 근데 그때랑 지금은 예탁금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정시 펀드고 지금은 개인 투자가 직접 하는 거니까 그때랑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요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대로 정리식 펀드와 그 예탁금을 합친 비율 있죠. 이게 99년도에 10%, 그다음에 여기 2005년도, 6년도에 5%, 지금 3.5%예요. 여기까지만 가도 50조, 여기까지 가면은 190조가 들어와야 돼요. 개인 돈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아직도 개인 투자자 들어올 돈은 많다. 자, 그리고 고려아연은 요새 좀 분위기 좋습니다. 고려아연 무겁지만 단단한 기업이고 장기 투자 꼭 하시고 갖고 계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 회사 앞으로 친환경 기업으로도 좀 변신하려고 해요. 그리고 2차전지 여기 동박사 SKC가 하는 사업이 이거예요. 근데 이 회사도 이거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호주 자회사 통해서 뭐 수소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건 좀 지켜보시고, 어쨌든 그 요게 투자를 지금 2차전지 동박사업 하니까 여기서 좀 모멘텀이 향후에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금값은 또 올라갈 거예요. 물가 오르면 금값도 오르거든요. 그렇게 보면 금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고려아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노션도 오늘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주가 흐름 좋았고, 오늘은 좀 오르다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목표 주가 9만 원, PER 20배 적용했고, 국내 대표 현대차가 어쨌든 성장하면 얘가 또 광고 다 해주거든요. 나중에 애플카 나오면 얘가 또 하겠죠. 광고도 만약에 현대차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나온다면. 그리고 기아차가 이제 브랜드 디자인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노션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을 다 받는 거예요, 기아차로부터. 그리고 모든 차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관련 비용을 다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기아차의 이런 로고 변경, 브랜드명 변경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실적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한 38억, 380억 예상하는데 이번에 410억 정도 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 제네시스, 아이오닉 마저 출시되는데 이것도 다 이노션이 맡아서 브랜딩하고 광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노션 올해 여전히 주가 많이 못 갔잖아요.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동안 정말 뭐 힘들었던 종목인데 오늘 보고서가 좀 나왔고요. 그러니까 건설주 중에서는 사실 제일 매력은 없죠. 왜냐하면 국내 건설을 안 하잖아요. 해외만 하니까. 그게 최대 단점이에요, 이 기업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태생이 그러니까. 삼성이 반도체 공장 지으면 얘가 해줘요. 대신에 아파트나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지금 시대는 아파트 시대고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면서 건설주가 가는 건데 얘는 남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중요하고, 유가는 좀 어쨌든
올해는 좋을 것으로 예상하니까 어느 정도 주가 회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 종목은 성장한다 그거보다도 유가 상승에 따른 수주 증가 기대. 자, 그리고 JYP 엔터는 요즘 뭐 항상 그렇지만 제가 너무 뭐 JYP 편애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박진영 씨가 대단한 것 같아서요. 보면 볼수록 그 나이에도 자기 관리 너무 잘하고 제가 계속 뭐 본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랑 박진영 씨랑 하는 일은 다르지만 왠지 저는 저의 롤 모델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다음 지금도 자기 관리 너무 잘하고 자기 하는 일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눈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SM이나 YG엔트는 다른데 한눈을 많이 파는데. 그래서 그 점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여자 아이돌 그룹 만들어서 다 대박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니쥬도 이번에 지금 앨범 판매량이 트와이스 일본 진출 시점 대비 120%가 넘는데요. 대단한 거죠. K-팝 육성을 해서 일본 사람들로 만든 건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 주가 올렸고 니쥬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콘서트를 하겠죠. 그럼 그 매출이 다 잡히겠죠. 그래서 앞으로가 좀 굉장히 밝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앞으로는 마스크 벗고 콘서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올해는 좀 좋은 쪽 기대해 보시고요. 요새 수소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어제 SK가 미국의 수소 연료전지 전문 업체인 플러그 파워를 1.6조 원의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소 시장 선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뭐 당연히 최태원 회장의 작품이겠죠. 그래서 플러그 파워는 수소 지게차 등 그런 어떤 수소 솔루션을 아마존, 월마트, 홈디포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대형 상용차용 연료전지를 공개했고요. 그 현대차는 수소 비즈니스 3대 핵심 사업 구조로 격상을 했대요. 수소 쪽에 방점을 찍겠다는 거고 아예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연료전지. 그래서 수소 기술을 이제 하나의 진짜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4.1조 투자한다고 합니다. 2050년까지. 2025년까지. 그래서 수소 비즈니스 관련주에 주목을 하라. 국내에서 뭐 현대차, 모비스가 연료전지 만듭니다. 되게 할 게 많아요, 모비스가. 전기차도 있지만. 요건 이제 이종격투기라고 이제 비교 체험 극과 극인데 하나는 자동차가 전장화되고 있다. 그죠? IT. 이거 뭐 다들 아시죠? 대표적으로 MLCC. MLCC 하면 삼성전기. 근데 삼성이 말고 또 있어요. 산업군대에서. 그래서 MLCC 관련주 정말 올 한 해는 큰 상승을 계속 좀 기대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LCC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율주행도 당연히 작년까지만 해도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 보였죠. 저거 되나? 될까? 이랬는데 뭐 테슬라가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 어느 정도 검증도 받고 있고 그리고 애플까지 뛰어든다고 하니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전장 부품 쪽에서 그 뭐 MLCC 관련주 잘 보시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아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좀 잘 보자.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한통운은 오랜만에 목표주가 올렸는데 그 택배 기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너무 무리하게 일하다가 한 분이 사망했잖아요. 과로로. 그 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고 하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우 개선 때문에. 그래서 실적과 주가가 오히려 좀 급락을 했는데 일단 이 회사에서는 어차피 지금 구조적으로 이쪽 택배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운송 시간 제한, 원인 임상 이런 것들을 조금 그 규제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5% 정도 만약 가격이 인상이 되면 택배 가격은 80원 증가하게 된대요. 그래서 진짜로 할지 모르지만
이 대한통운 주가 많이 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예. 판가 인상 그동안 못해서 잘 안 갔거든요. 그래서 택배 운임 비용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게 돼야 20만 원도 넘고 주가가 크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은 참 제가 한참 일이 많이 했었죠. 근데 오늘 많이 갔고요. 4분기 실적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은 679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예. 12월 이제 거리두기 상향으로 좀 계속 부진한 실적은 예상이 좀 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명품은 뭐 없어서 못 파니까요. 가격도 올라가고 좋은 것 같고 11월에 오픈한 남양주 프리미엄 아울렛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포인데 상반기에 BEP 흑자 전환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2월 달에 팝콘 오픈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연기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상황에 따라. 근데 팝콘은 5천억 초반에 그 매출액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팝콘도 예, 이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말 초대형 백화점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실적이 나올 것 같고 그게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또 좋게 흘러갈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면세점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좋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9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래도 PER 7.9배. 현대백화점이 정말 너무 왕따 받을 정도로 주가 안 갔었죠. 근데 오늘 갔어요, 드디어.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예. 어차피 마스크 벗고 사람들 백화점 갈 텐데. 시간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백화점도 진짜 오랜만인데 축하드리겠고요. 뭐 그냥 웬만한 대형주는 좀 다 하나씩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정말 엄청난 초강세장이 시작이 됐고 그 한가운데 여러분이 어쨌든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형주 여기가 대형주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 그냥 폭등이죠. 그 중에 이제 뭐 보면 현대차, 모비스가 중간에 하나씩 있고 4% 오른 거는 오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워낙 지금 뭐 급등락들이 심하니까. 삼성 SDS도 예. 오늘 주가 그럼 굉장히 뜨거웠고요. 자, 이제 아무튼 오늘 또 고생하셨고 오늘은 제가 좀 짧게 했어요. 예. 또 고생하셨고 아무튼 지금 좀 계속 당부드리지만 흥분할 이유 전혀 없고요. 예, 오히려 좀 코스닥에서 좀 실적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적절하게 매수해보자.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어쨌든 지금 다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나마 안 간 섹터가 의류 업종이에요, 의류. 예, 그나마 좀 덜 오른 건 뭐 의류주들.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다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의류주들 뭐 대부분 아직까지는 좀 별로 오름폭이 없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저는 이제 너무 저도 막 이번 주 피곤하더라고요. 예. 차에 막 갇혀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 주말에 좀 놀아도 될까요? 이제 책도 너무 많이 쓰고 달려왔고 그다음에 진짜 하루 놀아도 되겠죠 토요일 날. 그죠? 뭐라고 하실 분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뭐 부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여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게 베스트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진짜 많이 예약으로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맞아요. 그 다음 주에 그 이벤트 하나 할 거예요. 예, 이제 이벤트를 다음 주에 이제 저희 메이크이라고 할 텐데 이제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 저희 그 이제 일일시황 제가 매일 올려드리잖아요. 거기 이제 하단부에 댓글 지정한 양식에 따라서 댓글을 작성을 해주시면 예, 그럼 이제 추첨을 해서 예, 뭐 30분께 도서를 자택으로 배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월 8일 이제 오늘부터고 1월 8일부터 1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0분 추첨 뽑아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알고 싶은 주식 정보를 작성하여 댓글 예, 응보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제가 이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이게 제가 읽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잠깐만요. 요게 저희 이벤트예요. 이벤트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참여 방법은 이제 1월 8일부터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1일 시황 영상 하단에 가장 알고 싶은 주식 정보를 작성을 해서 댓글 응모하시면 되고, 이렇게 연불리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연불리 질문이 있어요. 제가 가장 알고 싶은 주식 정보는 뭐뭐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예시는 빼고 연불리 질문이 있어요. 제가 가장 알고 싶은 주식 정보는 뭐뭐뭐입니다. 뭐 종목도 좋고. 그리고 이제 구글 폼인가요? 댓글 작성하시면 필수 정보 입력 이런 거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경품 수령을 위한 필수 정보.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저희가 30분. 물론 뭐 다들 많이들 또 구매해 주시겠지만 또 이렇게 경품 이벤트도 하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책은 제가 진짜 8월에 본의 아니게 쓰게 됐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완전 이제 초보 딱지는 뗄 수 있어요. 이것만 좀 아시면. 그리고 참고서처럼 갖고 다니세요. 주식 투자 저의 15년, 뭐 20년 노하우가 담긴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통해서 좀 많은 주식 하는데, 이거 한다고 뭐 돈 번다는 거 꼭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요런 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무기죠. 우리가 전쟁터 갈 때 무기 들고 가는 것처럼 그런 좋은 좀 무기로 좀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베스트셀러를 위해서 자,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이제 좀 이따가 또 종목 상담 금요일만 되면 많습니다. 아무튼 종목 상담 해드리고, 종목 상담 내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주말 거 보시면서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는 코스닥도 좀 화이팅입니다. 너무 코스피만 가서 코스닥도 좀 화이팅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